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배고파지려고. 느껴갖고 안 돼. 배고파. 뭐냐? 소설한 나무까지 평상에 오르고 운사는 가을이 무르익어 아까 했죠? 그래서 가을이 무르익었고 태화사는 춘마곡 추갑사다 했고 그래서 마곡사는 옛날부터 십승지예요. 거기 국가의 나라에서 누가 도성국사가 말한 도성국사가 한 십승지로서 이 마곡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나면 마곡사로 외워라. 우리 어머니 유언 마곡사로 가야 돼. 그래서 마곡사 골짜기가 깊어서 거기가 십승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감의 대강명이 다함없이 퍼지는 이러한 호시절에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열반의 대광명체는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불성자리예요.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했죠? 성사가 있다지만 아까 성사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성품자리, 깨달은 자, 불성자리를 깨달은 자가 이때서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서 그래서 허주가 허주 덕진인데 어려서부터 뭐야? 송강사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공부했다고 아까 이거 나왔어요. 지나가. 배고파. 그 다음에 이 제마곡봉.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괜히 아까 했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대충 지나가고 그리고 이 시의 백리 아까 말했죠. 이 시의 백리는 뭐랬어요? 귀를 막았는데 삼천대천세계가 다 보이고 바람 한 점 안 통하는 듯이 다 통한다 그러고 뭐냐? 여기 다 나있어요. 중도부리의 그냥 복밭 아주 통째로 중도부리예요. 그 다음에 나도 몰라 빨리 갈 거야. 그래서 눈 가리고 귀 막고 오도노의 화근이 우리가 육진경계죠. 안입이 설신이죠. 근데 눈 가리고 귀 막고 봐야 깨달음의 경지는 눈을 가려도 다 보여? 귀를 막아도 다 들려? 옳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다 보여. 육경육식을 초월한 경계죠. 그게 중도부.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 사람 없다고 천만에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다 보여.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와 뭐야 쌍차와 쌍조를 쌍민쌍존의 그 분별심을 여인 자리가 이 자리더라 이런 얘기고 그거는 알아서 공부하시고 나도 몰라. 그래서 바람 한 잔 한 통이 다 통한다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통하지 않음이라고 써있네. 통하지 않음. 통하지 않음 같은 소리가 이제 여기에 중도부리고 이 중도부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공부 1강부터 내려가야 되고 그것도 귀찮다? 그럼 6조 해능의 법보단경 6척분에 가면 상가 법문과 36태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그것을 완전히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도가 가깝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철대오의 경지도 가까이 이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나는 간다. 뭐냐 25화 우리 지금 이거 몇 강이지? 강의 2개 찍었어? 3개 찍었어? 이게 극강 이희사 똑같아 이사랑 누가 이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시다바리가 그래서 이거는 제25화는 이제 또 우리의 그 38가지 일화 속에 있죠. 이거는 좀 세상에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천장암에 주석하실 때의 어느 날 일이었다. 만공스님이 공부하다가 식이 밝아지다 보니까 타심통이 열렸어요. 타심통이 뭐죠? 우리가 육신통이 있죠? 육신통 중에 타심통이 열렸어요. 신통. 육신통 중에 타심통? 육신통 등의 처음에 뭐죠? 신족통, 그죠? 뭐냐? 오랜만에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뭔 통신이 열리죠? 타심통. 그 다음에
왜 다 잊어버렸냐? 육신통. 상대방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거. 타심통. 또. 진짜 이상하다. 몰라. 타심통. 그걸, 황당하다니. 이렇게 추석을 다 다뤄놔야 되는데. 타화자, 아니야. 신족통. 총기를 달리는 거 있잖아. 육신통. 웃긴다. 참. 완전히 잊어버렸네. 다 지워버렸네. 아이고, 뭐냐. 육신통. 육신통이 뭐라고 써있냐. 천안. 그렇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야이씨. 천안통, 천이통. 이렇게 쉬운 거를 다 잊어버렸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뭐지? 타심통, 숙명통. 타심통, 숙명통. 또 뭐지? 신족통이 5번째고만 첫 번째 갖다 써놓으면 어떡하냐. 신족통, 누진통. 신통이 하면 좋겠죠. 근데 신통이 수행에 뭐 한다? 신통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통이 통했다고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노.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통일 뿐이에요. 신통하는 자가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안통은 뭐예요? 앉아서 천리안. 천이통은 앉아서 천리 다 들려. 뭐냐? 이거 했다고 해서 깨달음? 아니라니까. 그 다음 타심통. 상대방 마음을 깨뚫어봐? 에이, 소용없어. 숙명통. 전생을 다 볼 수 있어. 신족통. 가고 싶은 곳 다 가. 손으로, 발로. 다 날라가. 그 다음에 누진통. 누진통이 뭐야? 누진통은 5통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이 누진통은 뭐라고 그러지? 이걸 보고 그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누진통이니까 누진통이 최고죠. 근데 누진통은 이 아라한이나 불보살이나 이런 분만이 지냈을까. 우리가 보통은 오신통이라고 하죠.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경계. 육은 누진통은 부처의 경지나 누구나 가지 못하지만 다 그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아라한이나 불보살. 그래서 이제 누진통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만공이 뭘 개쳤어요. 뭐를 좀 알게 됐어요. 신통 중에 타심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세상 일을 보지 않고 손바닥 보듯이 아는 경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근데 경허선사는 그러면 뭐 했을까? 경허선사는 신통하지 않아요. 신통 없어요. 신통이 없어도 깨침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부처고, 신통이 있어도 깨침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조짜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또 심지어는 죽게 되는 함정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는 게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본다. 그러나 경허 스님께서는 이러한 짓을 못하게 하셨죠. 왜? 이건 수행에 방해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사이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비 놈들이 신통 부리고 있으면 와서 막 도사님 해가면서 막 돈도 갖다 주면서 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중간에 깨치지 못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식이 맑아져서, 이 식이 맑아지면 그러한 경계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해암 스님 처음에 알게 될 때 어떤 중이 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 같으다.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냐니까 이 벽이 다 투명하게 보이고 바깥 경계가 다 보인답니다. 사람 몸뚱아리도 다 보이고 뭐 그런 경계가 있대요. 식이 맑아지면. 근데 그자가 깨치지는 못하는 거죠. 이 깨친다는 거는 참으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깨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깨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 의식 작용이 한 단계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타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래서 하니까 어느 날이었다. 스님을 시봉하던 경환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경환 스님이. 그런데 이 스님이 스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중에 없어졌답니다. 이 경환이 이 인간도 어지간히 경호 스님 괴롭혀가지고 왜 경환이가 있냐면은 맨날 뭐 받아 일 시키니까. 그래서 스님이 아무리 시봉 경환이를 불러도 종적이 없어가지고 애를 태웠다.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만공 스님 앞에 와서 여보게 만공 이제 경호 스님도 답답하니까 만공 스님이 타심통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번 그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만공을 불렀죠. 여보게 만공, 자네가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고 하니 이 경환이란 놈 어디 갔나 좀 한번 알아보게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에이? 경호 스님도 지금 답답해? 답답해. 경환이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해서 누구 도움을 청했어? 만공이가 뭘 잘 알아맞힌다는 소문이 있기에 한번 만공이를 불러다가 답답하니까 그렇죠. 네,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말씀드리기를 예, 지금 경환이가 있는 곳은 나무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뭘 알기는 좀 아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곧 들어와 잘 깹니다. 이렇게 했어요. 스님은 믿지 않는 말씀으로 에이 이 사람아, 이 밤중에 또 바람까지 폭풍으로 부는데 왜 하필이면 나무 꼭대기에 있단 말인가? 그 참 개이한 일이다 하였는데 그 밤을 새우고 나니 아침에 지대방에 안에서 그 아이가 자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것을 본 스님은 그러면 그렇지, 만공이 잘 몰랐어 라고 하시며 그 시봉을 불러서 너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느냐? 그렇게 찾아도 없었으니 하며 캐물었다. 그 시봉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저녁에 스님하고 이런 스님을 약 올리기 위해서 마당 끝에 있는 계목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라니까 스님께서 찾느라고 야단들이 다 뜨구만요. 만공이 알긴 안 해, 이 인간이. 그래서 나무 위에 숨어 있었구만. 이것들은 하여튼 아주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제서야 스님은 그러냐? 그럼 만공이 뭘 좀 알기는 아는 듯 싶다 하시고 만공 스님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서산대사의 말씀인즉 설사 도인이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다 하더라도 술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라 하지 않았나 얘기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술법을 써. 뭐 신통. 그러면 그거는 뭐래요?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혹세무민이라고 하잖아요. 혹세무민. 사람들을 속여 먹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혹세무민은 믿지 말라 하지 않았나 하시고 설사 자네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짓은 절대로 하지 말게. 왜? 이 신통하는 놈은 못 깨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엄격한 말씀으로 그 술에는 뭐야? 도수를 써가지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게 훈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만공 스님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 후로부터는 절대로 아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님 자신이 아무리 공경에 닥친다 해도 그 아는 신통의 영감 같은 것을 누구에게도 보이거나 생각조차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공 스님이 도통해요 안 해요? 도통해요. 만약에 신통을 계속 썼으면 이 인간은 아마 사이비가 됐을 거야. 근데 신통을 버려가지고 그 후에 이렇게 대도를 성취하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되죠.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만공 스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식이 맑아져서 즉 만공 스님이 공부하다가 식이 맑아지니까 타심통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하도 살려달라고 외원하니까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일러주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죠. 이건 2번이 됐네.
아, 이건 딴 곳에서 쓴 내용이에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중복되는 게 있네. 지나가. 그래서 이해만공 스님은 경허선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어 듣고 그거로는 절대로 아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스스로 스님 스스로가 공경에 빠져도 자신의 신통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아서 그 스승이 그 제자라 할 만하다 이런 얘기고,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도 장아함경에서 신통을 금하는 내용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 당시 나란다성 바바리 암나 동산에 계실 때였다. 하루는 견고라고 하는 남신도가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부처님이 이토록 번화하고 잘 살고 있는 나란다가 거기가 오다. 나란다 대학 있죠.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어떤 비구로 하여금 신통 변화를 나타내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처님의 법을 믿고 공경할 것입니다. 헤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비구들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라고 가르친 일이 없어. 다만 한적한 곳에 앉아 도를 생각하고 공덕이 있거든 안으로 감추어두고 허물이 있으면 몸소 드러내도라고 가르칠 뿐이었어. 멋있죠. 장아함경. 장아함 견고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혹시 신통이 있는 자가 있으면 대중들 앞에서 내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세요. 식이 맑아지면 일단은 신통이 먼저 보인답니다. 잿다숲에서 빗발리 동굴까지 순간이동한 불교 수행을 하다가 보면 신통력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며, 일교역 경전에 보면 신통력을 어떻게 얻고 쓰는 것에 대한 방법들도 제한적이나마 나와 있기도 하답니다. 그러나 신통력은 꼭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교나 힌두교 이런 거에서도 다른 종교의 수행을 통해서도 얻어지기 때문에 그 신통력이 꼭 불교에서만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불교에서 이 신통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을 얻어지는 신통력은 무상심심 미묘법이라는 말 그대로 그 경지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즉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신통이 진정한 신통이다. 그 신통을 뭐라고 한답니까? 무상심심 미묘법. 이거 우리 나오는데 천수경의 기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이거 나오죠? 이런 신통, 불교에서 얻어지는 신통은 이 신통이 바로 진정한 신통이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그 나오죠? 그게 이제 이 불교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신통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넘어가요. 26강. 일, 2, 3, 3개였네. 20, 20. 그래서 26강은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것도 아마 그 38화 일화 중에 있는 것 같으네요. 이건 어디 이야기? 이거는 동학사 이야기. 예.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겠어요. 만공 스님이 도암 행자로 만공이 처음 이름은 도암이었어요. 도암. 스승은 아까 지남스님이랬죠. 만공 스님이 도암 행자로 처음 출가 입산하여 동학사에서 지남스님을 모시고 잠시 행자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1884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82년에 수월 스님이 천장암으로 오고 83년에 해월 스님이 오고 마지막에 84년에 이 만공 스님이 오셔서 새 이 제자가 한꺼번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84년이에요. 만공 스님이 잠시 행자 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석양의 해그림자가 어두워질 무렵 큰방 전면 바위에서 해가 거의 질 무렵 주장자 돋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인경소리와 같은 인경소리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객 문안드립니다 라고 들어서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누구죠? 구척 장신 거구의 경허 스님이었어요. 마침 그날은 야간의 법회가 있었습니다. 야간 법회가. 그리하여 본방에 강주 스님이 먼저 설법을 하는데 이 본방의 강주 스님이 바로 하나 보선이지요. 즉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경허선사가 왔는데 그날은 마침 야간 법회가 있는 날이라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왔다, 이런 얘기죠. 법문 소리가 뭐라고요? 나무도 삐뚤어지지 않고 고다야 쓸모가 있으며, 아니라니까. 삐뚤어진 것도 얼마나 좋은데 경허스님 주장자가 저렇게 삐따닥 하는데도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몰라요. 또 그릇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릇이라야 쓸모가 있어. 아니라니까. 우리가 왜 그 라면 먹을 때 그거 알죠? 양은 냄비, 그죠? 양은 냄비 그냥 팍팍 찌그러진 거에다가 그냥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양은 냄비 새 걸로 사갖고 와서 두드려서 찌그러뜨려? 그래야 맛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삐뚤어지지 않고 고다야 쓸모가 있고 그릇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릇이라야 쓸모가 있을 것이며, 사람도 마음이 불량하지 말고 착하고 정직해야 한다라는 법문이 있었어요. 다음에 경허 스님이 그러고 나니까 그 만공 그 만화 강백이 아이고 우리 경허 왔느냐, 경허가 와서 법문 좀 해라.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미 우리 큰 스님께서 다 법문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경허 스님이 설법하기를, 본방 강주 스님은 앞서 말씀하시기를 반듯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나무는 삐뚤어진 대로 고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삐뚤어진 거와 곧고를 여기에서 중도가 성립되고 있죠.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한 거예요. 이게 찌그러진 게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 찌그러졌다고 하면 고정관념, 자기의 분별심, 불량하고 성실치 못한 사람은 그 자체가 착하고 성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대. 그때 도함 행자가 누구야? 만공이 저 스님 무섭고 겁난다. 아까 지남 스님이 너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 줄 아냐? 이분은 도통한 분이니까 너 이 스님 따라가서 공부해라 하니까 만공 스님이 근데 14살이었어요. 14살. 그래서 싫어요. 난 저 스님 무서워요. 나 안 갈래요 하고 도함 스님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나니까 어린 만공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린 만공 스님의 마음에도 이 스님의 말씀이 깊은 뜻이 있는 듯해 뭔가가 이상해 스님의 법을 그때부터 존경하고 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이 강의가 끝나고 지남 스님이 하니까 만공 스님이 나 저 스님 따라갈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먼저 이게 10월 달이니까 먼저 동학사에서 천장암으로 먼저 보내요.
너 먼저 천장암에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언제 머리를 깎아요? 다시 개를 주죠. 그래서 누구를? 태어 스님을 은사로, 경어 스님을 개사로 다시 그 삼위계를 받는데, 그때가 1883년 나벌 8일날 부처님 성도절 날, 성도일날 그렇게 그 법을 다시 그 삼위계를 주게 되죠.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어요. 이러한 법회의 내용을 경어법어에서도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대로 옳다라는 제목으로 4번째 일화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미 경어의 제자 어린 상자 만공도 동석해가지고 어느 날 동학사에서 큰 법회가 열렸는데, 대강백 만화보선의 법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의 법문을 듣고자 야간 법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학사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화보선은 무슨 강백? 화엄보살이에요. 화엄보살. 그러니까 그 경의 대가예요. 만화강백은.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불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 화엄보살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날에 법사는 그 당시 이름이, 이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제가 또 한 거예요. 사해에 떨치던 누구? 만화강백이었기에 동학사는 몰려든 인파 속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만화는 경어의 옛 스승이었어요. 눈부시게 금난가사를 탁, 이 만화 스님은 금난가사를 착 걸치고 나타나요. 그래서 법자에 올라요. 경어 스님은 꼬질꼬질한 옷, 요거 너덜너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옷을 꼬질꼬질하게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그냥 다들 냄새 난다고 코를 두르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만화 보선은 금난가사를 착 두른 다음에 만화 강백이 법자에 올랐죠. 그의 얼굴에는 티없이 맑음이, 자비스러움이 흐르고 있었어요. 만화는 주장자로 법석을 3번 띵띵띵 이렇게 쳤어요. 우리 경어 스님 주장자 그런 거 없어. 주장자라고 해봐야 저게 주장자인지 지팡인지 뭔지 그냥 1m짜리 하나,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연수목이 또 뭐라 그랬더라,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주장자로 탁 3번을 그냥 큰 스님 법문할 때 이제 위엄을 잡을 때 주로 그렇게 하시죠. 땡. 법당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화 강백의 목소리가 청중의 머리에 떨어졌다. 또 뭐라기 다른 글에 써 있는 거예요. 몸가짐은 바르게 갖고 걸음걸이는 똑바로, 문을 열고 닫을 때는 2 손으로 그 문 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몸가짐은 바르게, 걸음걸이는 똑바로. 아이고. 사람이 만물 가운데 영장이 되는 이유는 그 규범과 질서를 알고 이해에 따르는 때문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금 이 만화 강백이 하는 말은 뭐예요? 도덕군자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말은 반듯하게 하고 고운 말만을 가렸으되 아예 남에게 거슬리는 말은 삼가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잘못 실수한 말 한마디는 마침내 재앙의 시가 되기 때문이다. 옛말로도 뭐라 그래? 입, 구시 화문이래죠. 요것이 곧 화의 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갖고 지금 만화 강백은 뭔 말하고 도덕군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유교에서 나오니죠. 그래서 입은 구시 화문이다 해갖고 구구절절히 무슨 말만 해요? 구구절절히 옳은 소리만 하시죠. 만화 강백의 법문은 청중들로 하여금 크나큰 감동을 주고 만화 강백의 기나긴 장광설이 끝이 났어요. 청중의 감동 어린 눈빛이 만화 강백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대단하시고 뭐 온갖 바른 말 다 했죠. 그러면서 또 그래, 우리 경어야 너도 한마디 해라 이래가지고 다음은 잠시 개구로 우연히 동학사에 들렸던 관계로
예정에 없던 즉석 법문으로 드디어 경어의 법문 차례가 되었어요. 만화강백은 만족스러운 듯 예 제자 경어를 손수 법석으로 안내했어요. 너도 한마디 해라. 이래가지고 경어의 차림새는 뭐예요? 분소이. 우리 분소이가 뭔지 알죠? 똥 닦은 걸로 만들어서 빨아서 만든 옷. 분소이의 1등이 누구였죠? 1등이 누구예요? 마가섭이죠. 마가섭이죠. 그래서 두타제일 마가섭이라고 하는 게 두타제일이 그거예요. 두타행을 행하는 것이 분소이를 입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분소이 버금가는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으로 경어는 딱 헤어진 누더기였어요. 너덜 냄새는 또 스승 만화 강백과는 퍽이나 태조적으로 금난가사를 두른 거와는 달리 분소이를 둘렀어요. 경어의 법문이 드디어 시작됐죠. 경어의 법문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만화 강백께서 좋은 말은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이왕 법석에 올라왔으니 몇 마디 개소리나 던지고 몇 마디 개소리나 던지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만화 강백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틀렸다고 봅니다. 왜? 토둑놈은 토둑놈대로 쓸 때가 있고, 그렇죠? 뭐냐 하서는 절대는 토둑놈이 최고죠. 또 선비는 선비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쓸 때가 있고,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쓸 때가 있고, 좋은 놈은 좋은 놈대로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여기 지금 다 중도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라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토둑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값어치가 있는 법이고, 선비가 못하는 일을 건달패가 능히 행하는 법입니다. 게으름은 병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사람 병원에서 게을러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은 없어서는 안 될 휴식입니다. 이런 말이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대로 그대로 옳고 그대로가 다 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이고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요. 보이나?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보이긴 다 보이네. 경허의 법문은 맞지? 경호의 법문은 마치 질풍노도처럼 폭포수의 법문을 대중에 쏟아부었다. 만화의 교훈과 질서에 대한 경호의 일갈은 대긍정의 역전승이죠. 대긍정의 드디어 경호선사가 역전승을 이뤘어요. 이러한 경호의 장광설의 법문은 바로 만화와 경호의 경계를 극명하게 가르는 견처다 이런 얘기죠. 극과 극이에요. 그 중도죠. 그래서 삐뚤은 것은 삐뚤어진 대로, 곧은 것은 곧은 것대로. 이것은 통학사법에서 강주 만화 스님이 곧은 나무라야 쓸모가 있다 라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올라가서 다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뒤집어 놔. 한판승 끝 역전승이에요.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은 곧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도부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경호선사의 법문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지? 투명인간 경어이라가 여기 나와? 투명인간 경어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맞지? 아닌가? 투명인간 경어이라 이때가 바로 1884년 10월에
경허선사가 동학사에 들렸다가 산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법회, 야간 법회가 있는 날이라 만화가 자기 제자 경허선사가 자랑스러워서 대중에 소개하고 법문을 열었죠. 그거는 다 스승 만화의 앞서 한 법문을 다 뒤집는 법문이었고, 그런데도 어린 만공은 경허의 법문이 마음에 와닿아서 경허선사를 처음으로 마음에 두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공을 좀 알아보면, 만공은 1871년 3월 7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세속 이름은 송도암이었어요. 아까 도암이라고 했죠. 송도암. 그래서 1883년 13세의 김제 금산사와 이 전주 출신이라, 아니 저기 전라도 출신들이라 경허선사와 인연들이 많아요. 김제 금산사와 전주 봉소사, 논산 쌍계사를 거쳐서 계룡산에서 진암 스님이랬죠 아까. 진암문화서 행자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듬해인 1884년에 10월에 스승 진암의 권유로 경허분도가 되어가지고 경허스님을 따라서 천장암으로 건너와가지고 천장암 주지 태허를 은사로 아까 말했죠. 그래서 1895년 여름에 아산 본곡사에서 그죠? 새벽 범정을 치면서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거 있죠? 그걸 하다가 개성을 얻다가 깨치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은 아니고 그냥 이런 상이 둥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산 본곡사에서 1895년에 했는데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 마곡사 토고람으로 가죠. 그래서 교대에 경허선사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만공이 깨치지 못한 것을 알았죠. 즉 뭐를 깨치지 못했죠? 등토씨와 부채를 놓고,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야 옳으냐라고 하니까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등토씨라도 옳다는 그것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 왜 탈락인가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에 허물이 있는가, 그 허물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도 또 중도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게 만공이 탈락을 받은 이유.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러면 유한석인 제하루를 아느냐? 몰라요. 유한석인 제하루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냐? 너는 만법길 일기하처를 버리고 무자화도로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깨쳐요. 경책을 받고 무자화도로 바꿔서 정진을 계속하다가 어디서 깨치죠? 통도사 백운함에서. 공주 마곡사를 거치고 공주 마곡사에 있다가 경허선사가 떠나니까 뭔가 이상해. 이 스승을 만나라고 되겠다. 그래서 화산 부속사로 왔잖아요. 화산 부속사로 와가지고 누가 범어사에서 오성을 주지가 경허선사를 조실로 초대하니까 따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경허선사를 안 놓치죠. 안 놓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언제 1901년 양산 통도사 백운함에서 새벽 범정 소리에 이제 깨쳐요. 그러니까 본곡사에서 깨친 거 탈락, 마곡사에서 토굴함에서 탈락,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허선사가 만공 스님한테 너는 깨달지 못했다라고 한 그 부분, 그 부분에 가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경허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치지 못했다고 했을까? 아시죠, 그거? 크게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뭐지? 만공 어디로 갔지?
여기구나. 여기서 끊겠습니다.